자, 공포중앙고 수행평가 대비 문제풀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인데요. 다항식 연산 파트에서 교과서 25쪽에 8번입니다. 교과서 25쪽에 8번이에요. 교과서 25쪽 8번 문제 보시면은 자, 오른쪽 그림같이 직육면체 A, B, C, D가 있고요. 뭐 이런 직육면체가 있고 건널비가 64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림 좀 확대할까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길을 문자로 잡는 거예요. 문자로 잡을 때, 뭐, X로 할까요? 여기를 X, Y, 그 다음에 여기를 Z라고 할게요. 자, 건널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밑넓이, 넓이가 X 곱하기 Y, 이러한 넓이가 위아래로 두 개니까, EXY 더하기, 자, 그 다음 옆에 이 Y 곱하기 Z의 넓이를 갖고 있는 게 좌우로 두 개니까, EYZ. 더하기 그 다음에 앞뒤로 x 곱하기 z의 넓이를 갖고 있는 게 앞뒤로 두 개니까 2zx 이렇게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건널비가 될 것이고요. 건널비가 지금은 64라고 조건이 주어지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 봅시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이 40이다. 그럼 x가 하나, 둘, 셋, 네 개 4x에 y가 하나, 둘, 셋, 네 개 4y에 자 z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z가 돼서 그 모서리 길이합이 40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모서리 자 선분 AG의 길인데 이 선분 AG의 길 구하는 게 조금은 짜증이 나죠.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여기 지금 봐봐요. 요거 넓이 보여요. 요거 넓이가 아니라 요면 이면은 따로 빼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가 x고 세로가 y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2하고 G를 연결한 여기죠. 내가 2하고 G입니다. 요만큼의 기준은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요 빗변의 길이고 그래서 이 길이가 뭐다?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다. 자, 이제 그 다음 물건은요. 그 다음 물건은 여기입니다. 요만큼의 길이는 아까 여기가 z였으니까 여기도 z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길이는 또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면은 선분 A, G의 제곱은 여기의 제곱, Z의 제곱 더하기 여기의 제곱하니까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곱하니까 루트 없어지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AG의 제곱이 돼요. AG의 제곱. 그 다음 AG의 길이를 생각 결론적으로 선분 AG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이 하얀색이거든요. 얘랑 얘 같다. 얘를 구하셔야 돼요. 뭐 대부분 다 구했겠지만 양변 4로 나누게 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죠. 그럼 나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구하려면은 이 상태로 양변에 제곱을 걸 겁니다. 양변에 제곱을 걸게 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라 100이 나와요. 자, 해당 식을 조금 좀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자,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공식 다 외우고 있으시죠? 자, 제곱이니까 둘이 곱한 거의 2배입니다. 둘이 곱하기 2배 해주면은 2xy 2yz, 2zx는 양변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해서 몇 나온다? 얘가 100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값을 지금 64라고 알고 있잖아요. 얘가 64구나. 그러니까 얘가 64니까 넘어가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100 빼기 64가 돼서 36이구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나왔네. 얘가 36이네. 그래서 루트 36은 몇 나온다? 6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자, 그냥 교과서 29쪽으로 갈까요? 교과서 29쪽. 네, 교과서 29쪽에 예제 1번 문제인데, 예제 1번. 자, 다항식 px를 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사다라고 했다는 거는 자, 문제를 좀 끊어볼까요? 끊어서 봤을 때 첫 번째 px를 x-로 나눴어? 그래서 p2가 마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그럼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그럼 두 번째죠 이게 x에 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5다. 이게 나머지 없는 기본적인 요체죠. 내가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내가 얘를 x 빼기 a로 나눌 거야. 그때 나머지를 알고 싶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x를 얘로 나누면은 몫을 qx로 합시다. 나머지가 r이래네. 그래서 fx는 x 빼기 a 곱하기 qx 더하기 r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나머지를 알고 싶으니까 x a를 대입하면은 fa가 뭐가 된다? 이퀄 나머지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로 나눴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x 2죠? 2 대입한 게 나머지 마사. 얘로 나눴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가 몇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저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나머지 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뭘 알고 싶냐라고 하니까 문제 보니까 자, px를 x-2 곱하기 x 플러스 1을 이하면 2차식으로 나누고 싶어요. 2차식. 그럼 2차식으로 나눌 거니까 이 식을 한번 세봅시다. 일단은 나머지 형님 누누이 많았지만 뭐 대입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식을 세울 줄 모르면은 문제 풀기가 힘들어요. 자, px는 x-2 곱하기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몫은 qx라면요. 자, 2차식으로 나눴죠. 그 나머지는 몇 차씩 나온다? 1차식이 나온다. 그 1차식은 ax 더하기 b. 뭐 여러분 마음대로 잡으셔도 돼요. 난 r하고 s가 좋다. r, x 더하기 s 이렇게 잡아도 되고. 저는 a하고 b를 씁시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 대입하면은 마사레네. 저는 여기 식에다가 x에 2를 대입합니다. x에 2를 넣어주면 p2는 2 대입하면 0이 돼서 날라가죠. 0 곱하기 3 곱하기 q인데 0이 되니까 날라가요. 그래서 2a 더하기 b인데 p2가 마사래네. 그럼 얘가 마사구나. 그럼 2a 더하기 b가 마사 나오고요. 자, xa분에 뭐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1을 넣을 겁니다. 이 조건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얘가 0이 돼서 날라가죠. 그럼 p 마일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그게 몇이다? 5가 됩니다. 그럼 a하고 b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연립해줘야 되니까 이 둘을 저는 뺄 겁니다. 그래서 2a 빼기 마이너스 a는 3a. 그럼 b 날라가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몇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a가 마3 나왔으니까 여기 넣어볼까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돼요. 여기 넣을게요. 저는 마3에다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3 더하기 b가 오네. b가 2구나. 그래서 나머지가 얘였죠. ax 더하기 b.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예제 1번이고 29쪽에 예제 1번. 그래서 조금 교과서 문제를 보셨을 때 중단어 문제 중에 얘 있죠. 요 2번. 그러니까 교과서 보시면은 교과서에 몇 페이지냐면 이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2번이랑 결국 예제 1번이랑 거의 숫자만 바뀐 문제예요. 얘만 또 한 번 더 봅시다. 얘 하나 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방정식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보시면은요. 다항식 px를 예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마사이다. 끊고요. 자, 만약 참관이 뭡니까? p-2가 마사다. 자, x-3을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끊고요. 뭐 대입하면은 3 대입한 게 1이다. 자, 그래서 나는 얘로 나눌 거야. px를 x 플러스 2 곱하기 x-3으로 나눌 거예요. qx. 뭔지 몫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임의로 qx로 잡을 거예요. 나머지는 2차식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나오죠. ax 더하기 b. 아까처럼 똑같이 대입하시면 돼. p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얘는 0이 돼서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p. 그게 마사다. p y가 마사되네. p 3은요. x의 3대표가 0이 돼서 날아가고요. 3a 더하기 b가 1이 된다. 이 상태로 둘을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2a 빼기 3a니까 마이너스 5a. b 빼기 b가 3 날아가고 얘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a가 몇 나온다? 1 나온다. a가 1 여기다 넣을게요. 3 더하기 b가 2네. 3 더하기 b가 1이죠. 미안, 많이 잘못했어요. a가 1 대입하면 3 더하기 b가 1이니까 b가 몇 나온다?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나머지는 얘죠, 얘. 얘가 나머지예요. 그럼 답은 뭐가 된다? x 빼기 2가 된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교과서 63쪽에 5번 봅시다. 뭐 4문제밖에 안 돼가지고요. 혹시 3쪽에 그 다음인가? 여기 있네요. 5번. 자, 63쪽 5번입니다. 자, 이 문제예요. 63쪽 5번. 아마 종이에 적힌 거는 제가 봤을 때 종이에 적힌 거는 알파 플러스 2 6번이구나. 미안해요. 요거죠. 6번. 자, 이거를 지금 구하는 건데 일단은 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개념을. 자, 어떤 개념을 보고 있냐면 자, 2차 방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알파하고 베타니까 난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1을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계수가 있는 2차 방식을 구하고 싶어요. 자,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2차 방식을 세울 때는 일단 두근을 안다면 첫 번째 당연히 뭐냐면은 인수분해 형태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그러면 x 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겠죠. 근데 좀 보통은 요구하는 게 어떤 전개되는 형태를 요구하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하고 얘가 두 근의 합이 들어가요. 상상은 얘네들이 곱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에서 두 근의 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 6번에서 이용하는 거는요. 이 연색생 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물론 그 전에 또 아셔야 되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얘에 대한 중요도는 진짜 엄청 중요해요. 지금 안 외우시면 나중에 힘듭니다.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근의 알파 베타면 알파 더하기 베타 모다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곱하기 베타 모다 공식이 a분의 c다.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인데 잘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 구하지 마시고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건 이거야.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1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근의 곱이니까 a분의 c가 돼서 얘가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했죠. 자, 이제 방정식 구할게요. 문제 요하는 거. 나는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계수가 있는 2차 방식이야. 그럼 뭐야? 요구하는 거는 x의 제곱 빼기, 자, 여기 뭐 들어간다고요? 두근의 합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1을 더한 값이 x의 계수가 될 거고, 더하기, 여기 뭐 들어간다고? 두근의 곱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뭐하는 얘기예요? 자, 알파랑 베타 더한 건 몇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더한 게 마이너스 2에다가 2가 있고 2가 있으니까 얘는 소거되네. 앞에 뭐 있죠? 마이너스. 그래서 일단은 x의 제곱 빼기 2x인 건 확정. 그죠? 이거는 전개하셔야겠죠? 전개하면은 자, 곱했을 때 알파 베타 곱하면은
2 알파 곱하면은 2 베타 곱하면은 더하기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가 자 얘네 둘은 2로 묶을게요. 2로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 몇입니까? 알파 베타 구해놨잖아. 몇이야? 3이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3 마이너스 4 더하기 4에서 소거되네. 여기 몇 나온다? 더하기 3은 0 이러한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방정식을 여러분 직접 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이제 3번 봅시다. 자, 69쪽에 3번이 이 문제죠. 2차 함수에 관한 문제인데 자, 뭐 2차 함수의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얘기할 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푸실 때는요.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얘들아 함수의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는요.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y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그 y값이 제일 큰 거, y값 제일 작은 거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y값은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높이에 대한 얘기거든요. 높이. 자 일단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 사이 어떤 범위 사이에서 이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자 만약 어떠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교육과정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고2, 고2, 3, 고2, 고3 때인데 그 x의 범위가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라고 합시다. 뭐 여기 있죠? 이렇게 합시다. 이러한 범위가 있어요. 이런 범위. 이러한 범위가 있을 때 뭐 여기가 x가 a고 x가 b야. 그럼 우리는 뭐냐면요. 이 사이에서만 보는 거야. 이 사이에서 이런 건 볼 필요 없어. 이 사이에서 y값을 보는 거라고. 높낮이. 그럼 이 중에 높이가 제일 높은 건 여기 있죠. 그지? 높이가 제일 낮은 거는 여기 있지. 그 나는 결론적으로 y값의 범위가 y값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맞죠? 여기서. y값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대값은 이때 y값, 최소값은 이때 y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지금 봐봐요. 이 이차함수 그럼 뭐냐면은 이렇게 이 포인트는 거의 꺾이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차함수 한 번 꺾인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꺾이는 지점을 뭐라 불러보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꼭지점이에요. 그 뭐냐면은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 더하기 k니까 자 꼭지점을 구하려면 얘를 완전 제곱씩 바꿔야 돼. 그럼 뭐가 돼요? x의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2의 반은 1이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인데 자 다시 나는 완전 제곱씩 만들면 뭐가 필요하다 얘들아? 반의 제곱 2의 반은 1이고 제곱하면 플러스 1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1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뒤에 빼기 1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야?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묶어줘요. 이 식은 x 플러스 1에 제곱하고 더하기 k 빼기 1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2차 함수는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대칭축은 x가 몇일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나오고요. 자, x가 마이너스일 때 이 꼭지점에 y좌편 뭐 나온다? k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얘들아 범위 봐봐요. 범위. x에 대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 여기서 좀 인접하네요. 마이너스 2부터. 이게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일 0, 1까지. 1은 이쯤에 기준 더 멀리. 얘가 x가 1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서 얘들아 난 이 사이에서 y의 범위를 봐야 되니까 y가 제일 낮을 땐 여기 있죠. 그잖아 여기잖아 y가 제일 낮은 거. y가 제일 높은 건 여기죠. 그럼 이때가 최대값.
이때가 최소값이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럼 최대값, 최소값 보면 그냥 결국 뭐야? 여기죠? x가 1일 때 이퀄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 y값 여기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나오면 그 최소값이 몇이다? 문제 나와 있죠? 최소값 몇이다? 마삼이다. 아, 그래서 k-2이 마삼이구나. k가 그래서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게 나와요. k가 마이너스 2구나. 자, 최대값은 뭡니까? 최대값은 x에 뭐 대입할 거라고? 1 대입하라고요. k가 나왔잖아. 마이너스 2라고. 그럼 해당 식은 뭔데? 아,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빼기 3인데, x가 1이니까 x에 1 넣어주면은 2의 제곱, 그러니까 4죠. 4 빼기 3에서 최대값은 1 나온다. 아, 최대값은 그래서 1이 나온다. 그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 둘이 다음 몇이 나와요?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2차 함수는 완전제곱식을 바꾼 다음에, 그 완전식 바꾼 다음에 뭐 해준다?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뭐 비슷한 문제가 교과서에 또 있나 볼까요? 이건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연습 삼아서 이 두 문제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완전적씩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냐? y는 하고 2로 묶어요. 그럼 x의 제곱, 그럼 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x. 그래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x 나오죠? 더하기 1. 그럼 반에 제곱하니까 반, 마일 제곱하면은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은 나가야겠죠? 누구랑 곱해서? 2랑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해당 식은요, 2하고 x 빼기 1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야. 여기 몇 콤마 몇이죠? 1,1이야. 근데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네.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 왼쪽으로 두 칸 가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여기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은 여기가 2. 그죠? 그럼 뭐가 돼? 아, 이게 x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다. 그 y 값의 범위를 보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y가. 아, 이때 최대구나.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2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아, 최대값은 7이구나. 언제? x가 1일 때. 무슨 값이야? 얘들아, y 값이에요. x가 1일 때 y가 7이 나온다고. 이게 최대값이라고. 자, 최소값은 꼭 시점이죠, 보통. x가 그래서 몇일 때? 어이구, 말 잘못해서 1이 아니야. x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 y가 몇 나왔어요? 1. 얘가 최소값이 된다고요. 자, 2번 볼까, 2번? y는 마이너스 해놓고 x제곱. 그럼 빼기 6x죠? 여기는 마이너스 2. 똑같아요. 또 반의 제곱이야. 반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6의 반은 마3. 제곱하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는 곱해서 나가니까 플러스 또 9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을 보면은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7이 나오고, 그럼 꼭지점이 3,7이고 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얘가 3,7이구나. 범위를 또 보니까 x에 보면 4부터 6까지네. 4부터면 3보다 오른쪽 한 칸. 4부터 6이면은 3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까지까지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꼭지점이 안 들어가. 그냥 결론이 뭐야? 아, 4일 때 최대값. 4를 대입한 거죠. x에 4를 넣으면요. 4 넣어보세요. 4 빼기 3, 1이니까 y 더하기 7이니까 y 값이 6 나오죠. 가장 높게 있잖아. 이게 최대값이라고. x가 6일 때
가장 밑에 있죠? 6 대입하세요. 6 빼기 3은 3이니까 3이 주고 마이너스 9죠. y가 마이너스인데 그게 최소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변형 문제를 각 문항마다 3문제씩은 만들어서 프린트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수행평가 다 맞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